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흙이 산성이 되면 안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흙이 알칼리성이 되면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흙이 알칼리성이 돼도 좋지가 않습니다. 흙의 가장 적정한 산도는 6에서 6.5 내지 7이라 그랬는데요. 약산성을 얘기를 하죠. 이번 시간에는 흙이 왜 알칼리성이 되는지, 그리고 알칼리성이 되면 어떤 점이 안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흙이 알칼리성이 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칼리성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가축 분뇨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영양분, 염류가 많아져서 그런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흙 속에 영양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게 흙알갱이고요. 흙알갱이는 정기적으로 음성입니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영양분들은 플러스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흙알갱이에 영양분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런데 흙알갱이에 수소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산성이라 그랬죠.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을 때 수소 이온이 이렇게 많으면 흙이 산성을 띠는 거고요. 수소 이온 대신에 이런 영양분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염기성, 알칼리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흙이 알칼리라는 얘기는 수소 이온보다 이런 영양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흙이 알칼리성을 띠는 첫 번째 이유, 흙 안에 영양분, 염류가 너무 많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이런 영양분들이 너무 많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질 자체가 석회암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석회암 지역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을 띌 수가 있죠. 석회암 지대에는 이 칼슘 성분이 원래 땅에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이 알칼리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 흙이 산성일 때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그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물에게 중요한 영양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산도가 6에서 6.5 내지 7일 때는 작물들이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들이 잘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의 유효도가 이렇게 6에서 7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작물들이 이런 영양분들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산성일 때도 이런 영양분의 유효도가 낮아졌다 그랬는데요. 흙이 알칼리성일 때도 똑같이 이 중요한 영양분들을 작물들이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영양분들 중에서도요, 미량요소, 붕소나 구리, 아연, 철 같은 미량요소는 이렇게 흙이 알칼리성일 때 양분의 유효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즉 작물이 미량요소는 특히나 더 알칼리성일 때 흡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병이 오기가 쉽겠죠. 그러면 내 밭에 흙이 알칼리성일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료를 주실 때 조금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질소 성분을 주실 때는 유한 비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황산 암모늄이죠. 유한 비료로 질소를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분의 비료를 주실 때는 과석이나 중과석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용성인비는 알칼리 비료죠. 그 다음 칼륨을 주실 때는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산성비료죠. 산성비료를 통해서 알칼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땅에 녹비작물을 심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녹비작물을 심으시면요, 이런 녹비작물들은 흙 속에 있는 염류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류를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녹비작물을 심으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녹비작물을 심으면 좋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녹비작물들은 뿌리를 이렇게 땅속 깊숙이 뻗습니다. 뿌리가 30cm에서 길게는 1m까지 뻗습니다. 호밀 같은 경우는 1m까지 들어가죠. 뿌리를 깊게 뻗음으로써 이렇게 딱딱한 경반층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죠. 쟁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반층까지 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흙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이렇게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 들어감으로써 흙 속에 공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깊게 뻗으면요, 이 위쪽에 있던 영양분들, 이런 영양분들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땅속 깊이까지 영양분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는요, 과수의 맛이 좋게, 과일의 맛이 좋게 해주는 거죠. 특히나 인산 같은 영양분들은 이동을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기 어려운 영양분들을 땅속 깊이까지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래서 과수들이 꼭 필요한 영양분들을 골고루 먹고요, 과일의 맛이 좋아지고 과수가 튼튼해지는 거죠. 두 번째, 녹비작물을 심으면 좋은 점은요, 흙이 유실되는 걸 막아줍니다. 흙이 비에 깎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은 기껏해야 위에서 30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가 오면 호우가 오죠. 집중호우가 많이 오죠. 집중호우는 이런 표토를 쓸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흙 1cm가 만들어지는 데는 3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집중호우에 이런 흙들이 쓸려 내려가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녹비작물을 심으면 이런 흙의 유실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죠. 녹비작물을 심었을 때 좋은 점 두 번째였고요. 녹비작물을 심을 때 좋은 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흙을 피복을 해줍니다. 흙을 직사광선으로부터 이렇게 피복을 해줘서 흙이 촉촉하도록, 그리고 흙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또 가뭄이 왔을 때도 가뭄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까지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런 녹비작물을 심으면요, 흙 속에 선충을 없애줍니다. 선충은 특히 작물을 이어지기 했을 때, 돌려지기를 하지 않고 이어지기를 했을 때 흙 속에서 많이 생겨서 작물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녹비작물이 이런 선충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을 심어서 좋은 점 또 뭐가 있냐면요, 흙 속에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좋은 미생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방석근처럼 우리나 작물한테 좋은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방석균은 뭐냐면, 흙을 파보면 이렇게 흙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바로 방석균 때문에 나는 건데요. 방석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한테 좋지 않은, 작물한테 좋지 않은 병원균들 있죠. 병원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밭에, 내 흙에 방석균이 많으면 작물한테 병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작물에 병이 없고, 그래서 농약 칠 일이 적어지는 거죠. 항생제의 60%가 이 방석균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래요. 무슨 마이신 하는 거 있죠. 이런 항생제들이 거의 방석균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을 심으면 좋은 점 끝으로, 이런 녹비작물들이 자라다가요, 이게 이제 죽으면 흙 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주 좋은 유기물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유기질이 땅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흙을 개선을 해주죠. 좋은 흙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녹비작물을 심으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 알칼리성 흙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죠. 녹비작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녹비작물은 어떤 게 있냐면요, 수단그라스나 호밀 또는 네마장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수단그라스, 호밀을 많이 심죠. 그 다음 알칼리 흙을 개선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입니다. 황토를 넣으시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황토는
산도가 약 5점 몇 정도 되는 흙인데요. 그래서 황토를 객토를 하면 황토를 내 땅에 넣어주면 알칼리 흙이 어느 정도 중화가 됩니다. 황토를 넣어주는 효과는 이렇게 산성으로 약간 개량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토에는 미네랄도 많거든요. 그래서 황토를 넣게 되면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땅이 알칼리성 흙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알칼리 토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분을 가축분뇨 같은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염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원래 땅 자체가 석회암질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땅이 알칼리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산이나 미량요소,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같은 미량요소의 유효도가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유효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게 문제죠. 알칼리성 땅을 개선하는 방법, 중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료를 주실 때 땅이 이미 알칼리이기 때문에 비료는 산성 비료를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소질 비료를 주실 때는 유안을 주시고요. 인성분을 주실 때는 과석, 그리고 칼륨을 주실 때는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알칼리 땅을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 녹비작물을 심으시라고 그랬죠. 녹비작물을 심으시면 그 땅 속에 있는 염류를 흡수해서 빨아들여 줍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녹비작물은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죠.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공기를 또 통하게 해주고 흙의 유실을 막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죠. 녹비작물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알칼리 땅을 개선하는 방법, 황토를 내 땅에 넣어주시면 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 동시에 미네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황토에는 미네랄이 많거든요. 이렇게 알칼리 땅을 개선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흙이 알칼리성이 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흙은 강한 산성이 돼도 좋지가 않고요. 또 알칼리성이 돼도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쪽이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좋지가 않죠. 적당한 게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흙이 참 까다롭죠. 예, 예, 맞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예, 좋은 조건, 건강한 조건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좋은 흙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흙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흙을 만드는데 이거 하나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부숙된 좋은 유기물을 흙한테 공급을 해주면 흙이 건강하고 좋은 흙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좋은 유기물이 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흙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유기물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